2024년 11월 14일 새벽 2시 12분. 저는 DMZ 최전방 감시초소 망원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보고 있었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남쪽은 항상 밝았죠.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분 대장 동지, 북측 감시초소에서 이상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재빨리 망원경을 돌렸어요. 북한 감시초소가 보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철책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걸 포기했는지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놓듯 갈랐어요.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다른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 저게 탈출 시도였구나.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광경. 쓰러진 병사, 총을 든 병사, 그리고 환한 남쪽 불빛.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철책이 누구를 막고 있는지를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9살이에요. 조선인민군 최전방 1급 감시초소 1분 대장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2096년 3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죠. 17살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4월이었어요. 2016년 가을, 최전방 부대로 차출됐습니다. 우수 병사 선발이라고 했죠. 2022년 봄, 1분 대장이 됐어요. 26살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최전선. 그렇게 믿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바로 생겼어요. 딸아이는 작고 따뜻했어요.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4년 2월 11일 새벽, 순찰 중이었어요. 5시쯤이었습니다. 철책 근처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남쪽에서 날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동료들은 30m 뒤에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USB가 있었어요. 쌀 한 줌도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혼자 USB를 꺼내서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신기했어요. 첫 장면에서 보여진 건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식당 장면이 나왔어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고기, 국, 반찬들. 10여 가지가 넘었어요. 한 끼 식사 같았습니다.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굶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배불리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다가 다시 봤어요. 또 봤어요. 북쪽은 깜깜했거든요. 밤이 되면 암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USB를 끄고 숨겼어요.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봤습니다. 2주일 후에도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24년 3월 2일, 일주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이 있는 평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제 아내인 은혜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수진이를 안고 있었죠. 제 딸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인 저를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배고파.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배급이 4개월째 안 나온다고요. 장마당에도 식량들이 눈 씻고 봐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가지고 온 식량을 전부 꺼냈습니다. 쌀 1kg, 옥수수 2kg,
군대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부대로 돌아왔어요.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쪽을 봤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겠구나. 3월 15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한 명이 쓰러졌어요. 순찰 중에요.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이등병 나이가 20이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기억해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6개월째였거든요. 최전방 군인들한테는 죽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라면서요. 이 체력으로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화를 꾹 눌렀습니다. 3월 20일, 박철수 동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분대장이었어요. 27살이었습니다. 같이 7년을 근무했어요. 철수 동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혹시 USB를? 저는 놀라 그를 봤어요. 철수 동무가 말했죠. 2년 전에 저도 봤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우리가 막는 게 뭔지. 철수 동무가 물었어요. 저쪽은 정말 저렇게 삽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남쪽을 봤어요. 화냈습니다. 밤 10시인데도요. 우리 뒤를 봤습니다. 북쪽은 깜깜했어요. 철수 동무가 말했죠. 분대장 동지, 만약에 우리가 남쪽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4월 2일, 저는 또 순찰을 나갔어요. 강민혁 동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24살 저격수였어요. 민혁 동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분대장 동지,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긴장했어요. 뭡니까? 민혁 동무가 떨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하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민혁 동무가 말했어요.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3개월 전에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혁 동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팔다가 걸렸어요. 보위부가 데려갔고요. 이틀 후 광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전부요. 민혁 동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등병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배급도 안 주면서 뭘 지키래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혁 동무가 조심스럽게 또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아시죠? 그 동무랑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민혁 동무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5일 밤, 3명이 모였습니다. 저, 철수 동무, 민혁 동무. 민혁 동무가 물었어요. 정말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수첩에 그린 거였어요. 여기가 1차 철책입니다. 여기가 지뢰지대. 여기가 남측 초소. 7년 동안 근무해서 전부 외우고 있었어요. 민혁 동무가 지도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죽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0% 확률로 죽을 수 있지요. 민혁 동무가 웃었습니다. 씁쓸하게요. 옆에 있던 철수 동무가 말했어요. 여기 남아있어도 100% 죽는데요. 제 형도 수용소 갔습니다. 3개월 후에요. 제 차례도 곧 올 거예요. 3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혼자는 못 갑니다. 최소 3명은 있어야 해요.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민혁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10일. 또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1등병이었어요. 이번에도 영양실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7개월째였어요. 5월 15일. 오준호 동무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함경도로 휴가를 다녀온 거였어요. 준호 동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철수 동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준호 동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다가, 언제요? 작년 겨울이래요. 휴가 가서 알았어요. 굶어서 죽은 거래요. 준호 동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월 20일 밤, 저는 준호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준호 동무, 함께 얘기 좀 할까요? 4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동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준호 동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배급 끊겼잖아요. 이미 2명 죽었고요. 준호 동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요. 준호 동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입니까? 라고 말하고는 준호 동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같이 탈북하겠습니다. 6월 2일, 배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공식 발표였어요. 당분간 자체 조달하라고요. 최전방 군인들한테요. 6월 10일, 또 병사 1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어요. 중증 영양실조라고요. 6월 20일, 최영수 동무가 울고 있었습니다. 20살 신병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영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여동생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브로커 통해서요. 돈 보내달래요. 굶고 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 동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돈이 없어요. 월급도 안 나온 지 3개월째예요. 저는 영수 동무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영수 동무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7월 1일 밤 5명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저, 철수 동무, 민혁 동무, 준호 동무, 영수 동무. 저는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5명입니다. 4명이 저를 봤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넘어갑니다. 남쪽으로요. 영수 동무가 놀랐어요.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90% 확률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족은 못 데리고 갑니다. 영수 동무가 물었어요. 왜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가야 해요. 평양까지 왕복 24시간이거든요. 준호 동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용소 갑니다. 연좌제예요. 영수 동무가 떨었습니다. 민혁 동무가 말했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기 남으면 어차피 죽어요. 가족도 굶어 죽고요. 철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딸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살이에요. 살아서 데리러 와야 해요. 5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진짜 모두 같이 갈 겁니까? 민혁 동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철수 동무도요. 예. 준호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 동무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동무. 영수 동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동생이 17살입니다. 제가 죽으면 여동생도 죽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 남아도 여동생 죽어요. 배급 끊겼잖아요. 영수 동무가 울었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무서워요. 민혁 동무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킵니다. 5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수 동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월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5명이 자주 모이면 의심받았거든요. 저는 혼자 세부 계획을 짰어요. 1차 철책 위치, 5번 칠외지대, 초병 교대 시간, 전부 수첩에 그렸습니다. 새벽 2시 3분, 초병 교대예요. 정확히 3분 20초 공백이 있어요. 철수 동무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3분 20초 안에 첫 번째 지점까지 2km를 달려야 한다고요. 철수 동무가 물었어요. 동무들 가능합니까?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요.
민혁 동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명탄 터지면 20초 안에 엎드려야 한다고요. 일어서면 무조건 총을 쏜다고요. 준호 동무에게 말했어요. 지뢰지대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5번 지뢰는 꼭 우회해야 한다고요. 영수 동무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절대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누가 쓰러져도 그냥 달려야 한다고요. 영수 동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8월 10일 정치지도원 김일광이 저를 불렀어요. 리성철 동무, 요즘 분대 분위기가 어떤가? 저는 김일광 동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김일광 동무는 정치지도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일광이 저를 빤히 봤어요. 요즘 병사들 표정이 이상하던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김일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정신무장은 해야지. 사상교육 더 강화해야 할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리성철 동무 내가 알기론 자네 최전방 7년째지. 예, 맞습니다. 가족은 잘 있나? 저는 긴장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김일광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네. 가족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철수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일광이 의심하고 있어요. 철수 동무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럼 서로 조심하면 됩니까? 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 5명이 모이면 안 돼요. 철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동무들한테도 전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위험해지기 시작한 게요. 8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민혁 동무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철책을 따라 걸으면서요. 민혁 동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민혁 동무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차피 죽으니까요. 민혁 동무가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요. 약혼자 생각납니다. 매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민혁 동무가 계속 말했죠. 떨리는 목소리로요. 공개 처형 전날 밤 감방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위부 한 명이 몰래 전해줬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민혁 동무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살아라. 딱 3글자 그것만 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혁 동무가 말했어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가서 살아낼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요. 8월 20일이었어요. 준호 동무가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함경도에서 보낸 겁니다. 이모가 보낸 거였어요. 준호 동무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준호 동무가 편지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준호야, 내 사촌 동생 민지가 죽었다. 지난주에 너무 배고팠나 보다. 15살이었는데. 준호 동무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읽으셔야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동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있다는 걸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요. 준호 동무가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요. 분대장 동지,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기회가 정말 올까요?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충격적이었어요. 3분대에서 병사 한 명이 철책을 넘으려다 걸렸거든요. 이등병이었습니다. 21살이었죠. 보위부가 즉시 달려왔어요. 빠르게요. 이등병은 끌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요. 9월 2일 새벽.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김일광이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반역자가 나왔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일광이 계속 말했죠. 리명철 동무다. 3분대 이등병이었다. 놈이 남쪽으로 넘어가려 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일광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국을 배신한 놈이다. 용서할 수 없다. 오늘 처형한다. 오전 10시였어요. 우리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명철이 끌려왔어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심하게 맞은 거였습니다. 김일광이 외쳤어요. 반역자의 최후를 보라. 당. 총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명철이 쓰러졌어요. 바로 앞에서요. 저는 철수 동무를 봤어요. 철수 동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더 조심해야 한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9월 5일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남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항상 그랬죠. 저쪽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사는지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진이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거였죠.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 눈. 환한 웃음. 4살이면 뭘 먹어야 하는데요? 밥, 고기, 과일, 우유. 근데 수진이는 굶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천천히요. 반드시 살아서 데리러 온다. 꼭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어요. 9월 10일이었습니다. 김일광이 또 저를 불렀어요. 리성철 동무. 예. 요즘 분대원들 동태가 어떤가? 평소와 같습니다. 김일광이 오랫동안 저를 빤히 봤어요. 정말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김일광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움직임 포착되면 바로 보고하게. 예, 알겠습니다. 특히 5명 이상 모이는 거, 수상한 대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전부 보고하라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예. 김일광이 웃었어요. 자네는 믿네. 최전방 7년이나 버텼으니까.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다른 4명을 긴급하게 모았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위험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일광이 감시하고 있어요. 5명 모이는 거요. 영수 동무가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1명씩 만납니다. 절대 다 같이 모이면 안 돼요. 민혁 동무가 물었죠. 그럼 계획은요? 제가 각자한테 따로 전하겠습니다. 준호 동무가 말했어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들키면 전부 죽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1명씩 따로 만났어요. 9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철수 동무를 따로 만났어요. 철수 동무. 예.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뭡니까? 철책 돌파할 때요.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철수 동무가 저를 봤어요. 제가요. 가장 힘이 세니까 그걸 해야 하오. 철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처지는 사람 있으면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차마 하기 힘든 말이었거든요. 철수 동무가 물었습니다. 뒤처지면요. 버리고 가야 합니다. 철수 동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명 때문에 5명 죽을 순 없어요. 철수 동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동료를 버리고 가라는 말을 하는 게요. 9월 17일. 민혁 동무를 따로 만났습니다. 민혁 동무, 저격수 맞죠? 예, 저격수 맞습니다. 총 쏠 일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요?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한테요. 민혁 동무가 떨었어요. 동료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민혁 동무가 총을 받습니다.
한참을요. 할 수 있습니까? 민혁 동무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9월 20일. 준호 동무를 따로 만났어요. 준호 동무. 통신병이죠. 예, 통신병 맞습니다. 무전기 가져와야 합니다. 왜요? 남쪽 주파수로 교신해야 해요. 도착 직전에요. 안 그러면 남쪽에서 우릴 쏩니다. 준호 동무가 놀랐어요. 남쪽에서요. 우리가 북한군 복장이니까요. 준호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9월 23일. 영수 동무를 따로 만났어요. 영수 동무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못 넘어갈 것 같으면요. 그냥 뒤에 남으십시오. 영수 동무가 저를 봤어요. 화난 것처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억지로 오면 안 됩니다. 진짜 각오 안 되면요. 영수 동무가 화를 냈어요. 저도 갑니다. 제 여동생 살려야 해요. 저는 영수 동무를 봤습니다. 그 눈에 결심이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죽어도 갑니다. 그럼 됐습니다. 10월 1일이었어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된 지 4개월째였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매주요. 10월 5일.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상등병이었어요. 26살이었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래요.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냥 묻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10월 10일. 저는 또 평양 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요. 은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주 빠르게 은혜한테 달려갔어요.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요. 힘없이 웃었어요. 늦게 왔네. 저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너무 가벼웠거든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 은혜가 방을 가리켰어요.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서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먹을 게 없어. 저는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으로요.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요. 저는 은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 은혜가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를 안았어요. 오랫동안요. 10월 14일.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쪽을 봤습니다. 화냈어요. 항상 그랬죠. 저쪽에선요. 4살짜리가 굶지 않겠죠. 10월 20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대에서 병사 둘이 탈출을 시도했대요. 실패했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즉시요. 10월 22일. 전체 집합이 또 있었습니다. 김일광이 앞에 섰어요. 화난 얼굴로요. 또 배신자가 나왔다. 병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일광이 외쳤어요. 2명이다. 함께 도망치려 했다. 전부 사살했다. 저는 옆을 봤어요. 철수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김일광이 계속 말했죠.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한다. 혹시 수상한 자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 딸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10월 25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이요. 11월에 가자. 11월 1일. 저는 철수 동무를 불렀어요. 철수 동무. 11월 15일 날을 꼭 기억하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날 갑니다. 철수 동무가 놀랐어요. 진짜입니까? 왜 갑자기요? 더 기다리면 전부 죽어요. 병사들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철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무들한테 전하겠습니다. 11월 5일. 민혁 동무가 물었어요.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7년을요. 11월 7일. 준호 동무가 무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분대장 동지. 무전기입니다. 잘했어요. 숨겨두십시오. 11월 10일. 영수 동무가 떨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영수 동무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갑니다. 영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월 13일 밤이었어요. 5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레입니다. 11월 15일 새벽 2시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각자 위치 기억하십시오. 철수 동무 맨 앞, 민혁 동무 총 들고 뒤 어무, 준호 동무 무전기, 영수 동무 제 뒤. 저는 중간에서 지휘합니다. 예. 저는 5명을 봤어요. 1명씩요. 1명이라도 뒤처지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버리고 갑니다. 영수 동무가 떨었어요. 민혁 동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동무도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 동무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수 동무. 영수 동무가 저를 봤습니다. 각오됐습니까? 영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5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하지만 혼자 죽습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약속입니다. 11월 14일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남쪽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저쪽에 있겠죠. 아니면 죽어 있거나요. 저녁 6시였어요. 김일광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철 동무. 내일 새벽 특별 점호가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3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계획은 새벽 2시였거든요. 김일광이 말했어요. 보이부지시라네. 요즘 탈출 시도가 많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긴급하게 4명을 모았습니다. 계획 변경입니다. 왜요? 새벽 3시에 특별 점호래요. 그럼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갑니다. 자정이었습니다. 11월 15일 그날의 자정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죠. 옆을 봤어요. 철수 동무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철수 동무가 조용히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민혁 동무가 저쪽에서 일어났고, 준호 동무도 조용히 눈치를 보며 일어났어요. 영수 동무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아무도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지난 5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5명이 1명씩 조용히요. 어둠이 짙었습니다. 달이 없었거든요. 철책까지는 300m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요. 발소리가 땅에 묻혔어요. 축축한 흙이 소리를 삼켰습니다. 200m.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m.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50m. 철수 동무가 앞섰어요. 저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영수 동무가 제 뒤에 있었고요. 민혁 동무가 총을 들고 뒤를 지켰어요. 준호 동무는 무전기를 메고 있었습니다. 철책이 보였어요. 높이 3m였습니다. 철수 동무가 멈췄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2분이었어요. 초병 교대 시간은 자정 15분이었습니다. 3분 20초 공백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넘어가야 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째였어요.
철수 동무가 철책에 손을 댔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얽혀 있었어요. 층층이요. 철수 동무가 장갑을 낀 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벌렸어요. 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철수 동무가 계속 철조망을 벌렸어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이요. 철수 동무가 먼저 들어갔어요. 몸을 낮춰서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어요. 영수 동무가 따라왔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준호 동무도요. 민혁 동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를 보면서요. 총을 든 채로요. 1차 철책을 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 18분이었습니다. 3분 20초가 지났어요. 이제 초병이 돌아왔을 겁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앞으로 달렸습니다. 5명이 함께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0m를 달렸습니다. 200m를 달렸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5명이 멈췄어요. 엎드렸습니다. 지뢰지대였습니다. 1998년의 심은 5번 지뢰예요. 압력식이었습니다. 지도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그린 거였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지뢰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여기서 30m 오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20m 직진이요. 그리고 왼쪽으로 10m요. 철수 동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철수 동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땅을 더듬으면서요. 저도 따라갔어요. 영수 동무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이 있어요. 10m를 갔습니다. 20m를 갔어요. 30m를 갔습니다. 멈췄어요. 이제 직진이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갔어요. 5m, 10m, 15m.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빠른 발소리요. 저는 뒤를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요. 들켰습니다. 빨리. 저는 속삭였어요. 5명이 일어나 달렸습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m, 25m. 민혁 동무가 뒤를 봤어요. 북한군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이요.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빨리. 저는 외쳤어요. 30m.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5m. 7m. 갑자기 민혁 동무가 멈춰 섰어요. 분대장 동지. 민혁 동무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지뢰였어요. 바로 앞에요. 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혁 동무가 저를 봤어요.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안 돼요. 민혁 동무가 총을 들었습니다. 뒤로 돌아섰어요. 민혁 동무. 저는 외쳤습니다. 민혁 동무가 말했어요. 빨리 앞만 보고 가십시오. 약혼자한테 약속했거든요. 살아야만 한다고요. 당. 민혁 동무가 쏘았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당. 당. 북한군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동무가 엎드렸어요. 계속 쏘았습니다. 저는 민혁 동무를 보고 있었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철수 동무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가야 합니다. 저는 민혁 동무를 봤어요. 민혁 동무가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리고 다시 총을 쏘았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뢰를 우회했습니다. 3m 오른쪽으로요. 다시 왼쪽으로 갔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헛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뒤를 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혁 동무가 있던 자리에서요. 민혁 동무. 민혁 동무를 불렀습니다. 순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철수 동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4명이요. 지뢰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봤어요. 민혁 동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차 철책까지 50m였어요. 달렸습니다. 철수 동무가 앞섰어요. 철책이 보였습니다. 높이 4m였어요. 철수 동무가 철조망을 잡았어요. 벌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철수 동무가 들어갔어요. 저도요. 준호 동무가 들어갔습니다. 영수 동무가 들어가려는데요.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 동무가 비명을 질렀어요. 영수 동무. 저는 외쳤습니다. 영수 동무가 다리를 잡았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영수 동무를 잡았어요. 끌어당겼습니다. 철책 안으로요. 당. 당.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철수 동무가 영수 동무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끌었어요. 영수 동무가 신음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만 참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2차 철책을 넘었어요. 이제 남쪽까지 300m였습니다. 영수 동무를 부축했어요. 철수 동무와 함께요. 달렸습니다. 50m, 100m. 영수 동무가 절뚝거렸어요.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영수 동무가 말했어요. 갈 수 있어요. 150m.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조명탄이었어요. 엎드려. 저는 외쳤어요. 4명이 엎드렸습니다. 조명탄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빛이 사방을 밝혔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조명탄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일어나. 저는 외쳤습니다. 다시 달렸어요. 200m.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당, 당, 당. 가까웠어요. 철수 동무가 뒤를 봤습니다. 북한군이 철책을 넘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250m. 준호 동무가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서요. 준호 동무. 저는 외쳤습니다. 준호 동무가 일어났어요. 무전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준호 동무가 무전기를 주었어요. 달렸습니다. 270m.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수 동무가 비틀거렸어요. 철수 동무. 저는 외쳤습니다. 철수 동무가 어깨를 잡았어요. 왼쪽 어깨요.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철수 동무가 말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가야 합니다. 280m, 290m. 앞에 철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철책이었어요. 남쪽이요. 철수 동무가 철책에 손을 댔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왼팔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못해요. 철수 동무가 말했어요. 힘이 안 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철조망을 잡았어요. 벌렸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준호 동무가 먼저 들어갔어요. 영수 동무를 밀었습니다. 영수 동무가 들어갔어요. 철수 동무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당, 당. 총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철책 안으로 굴렀습니다. 일어났어요. 4명이 달렸습니다. 20m, 30m. 저는 뒤를 봤어요. 북한군이 철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쏘고 있었어요. 당, 당, 당. 하지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남쪽 땅이었거든요. 넘으면 전쟁이었어요. 50m, 70m, 100m. 저는 손을 들었어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4명이 멈췄습니다. 엎드렸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 동무를 봤어요. 다리 괜찮아요. 영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요. 근데 걸을 수 있어요. 철수 동무를 봤습니다. 어깨는요. 철수 동무가 웃었어요.
관통상인 것 같아요. 뼈는 안 맞았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어요. 북쪽에선 본 적 없는 별들이요. 민혁 동무 생각이 났습니다. 지뢰를 밟았어요. 우릴 살리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어요. 정말 미안해. 준호 동무가 말했습니다. 분대장 동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앞을 봤어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남쪽 초소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해요. 200m쯤 남았어요. 영수 동무가 물었어요. 총 쏘지 않을까요? 준호 동무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갑시다. 손 들고요. 4명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높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10m, 20m.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준호 동무가 무전기를 켰어요.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말했어요. 여기는 탈북자입니다. 북한군이 아닙니다. 쏘지 마십시오. 반복했어요. 여기는 탈북자입니다. 100m. 초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50m.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우리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준호 동무가 계속 외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170m. 180m. 190m. 초소 앞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3명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은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총을 든 채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워졌어요. 군복이 보였습니다. 다른 색이었어요. 북한군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군 최전방 1분대에서 왔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원 확인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명은 그렇게 무릎 꿇은 채로요. 남쪽 땅에서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민혁 동무 없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 동무.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덕분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삭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요. 손을 든 채로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요. 가까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섰어요. 신원을 밝히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전방 1분대장 리성철입니다. 29살이에요. 탈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같은 부대 동료들입니다.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처음엔 5명이었어요. 한 명은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 명은요. 지뢰 밟고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부상자 있습니까? 2명입니다. 1명 총상. 1명 다리 부상이요. 불빛이 우리를 훑었습니다. 철수 동무 어깨가 보였어요.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 동무 다리도요.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탈북자 4명 확인. GOP 소속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2명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3명도 일어났어요. 사람이 우리를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소령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령이 말했어요. 부상자부터 치료하겠습니다.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철수 동무 어깨를 봤어요. 관통상입니다.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영수 동무 다리도 봤어요. 총알 박혀 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차에 타십시오. 저희는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흘러갔어요.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20분쯤 갔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앞이었어요. 군 병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내리십시오. 저희는 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했어요. 형광등 불빛이요.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가 침대에 눕혔어요. 영수 동무도요. 수술 준비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나머지 두 분은 대기실로 가십시오. 저와 준호 동무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 동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동무, 괜찮아요. 준호 동무가 저를 봤어요. 민혁 동무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계속 생각나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민혁 동무는 약혼자 약속 지켰어요. 살아남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준호 동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남쪽 하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국정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좀 하겠습니다.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가족 있습니까?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평양이요. 남자가 메모했어요. 구출 원하십니까? 저는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남자가 말했어요. 탈북 사실 알려지면 가족들 수용소 갑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갔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구출 가능합니까? 남자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보 제공하십시오. 군사 정보요. 그럼 우리가 브로커 연결해 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남자가 펜을 꺼냈어요. GOP 배치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말했습니다. 전부요. 7년 동안 본 것들을요. 병력 배치, 무기 현황, 교대 시간, 철책 약점, 지뢰 위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브로커 연결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언제 연락 옵니까? 곧이요. 이틀 후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요. 리성철 동무 맞습니까? 예. 브로커입니다. 부인 위치 파악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어디요? 요덕 수용소입니다. 살아있습니까? 목소리가 말했어요. 2주일 전까지는요. 딸은요. 같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출 가능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이요. 돈은요? 목소리가 말했어요. 3만 달러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돈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내줍니다. 당신이 준 정보값이죠. 저는 떨렸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목소리가 말했어요.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시 숙소에 있었어요.
정부에서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철수 동무도 회복했어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요. 영수 동무도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 동무는 멀쩡했어요. 네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국정원 남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혹시 소식 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브로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일자리요. 공장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3명을 봤어요. 철수 동무가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준호 동무도요. 영수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다음 주였습니다. 저희는 공장에 갔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돈이었습니다. 제 돈이요. 북에선 월급 받은 적 없었거든요. 저는 돈을 받습니다. 이걸로 밥을 사 먹는구나 생각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브로커였습니다. 부인 접촉 성공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브로커가 말했어요. 당신 살아있다는 거 알려줬습니다. 부인이요. 울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은요. 같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살아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3달 안에 빼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요. 공장 갔다 왔어요. 밥 먹었습니다. 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공장 갔습니다.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니까요. 5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얼어붙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여보. 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있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살아있잖아. 수진이는요? 여기 있어.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배고파.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곧 갈게. 밥 많이 사줄게. 수진이가 말했어요. 빨리 와. 응. 빨리 갈게. 브로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일 후 중국 도착합니다. 거기서 만나십시오. 저는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중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국정원이 주선해 줬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탔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집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집 문을 봤어요.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안고요. 저는 달려갔어요. 은혜를 안았습니다. 수진이도요. 셋이서 울었어요. 오래요. 은혜가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요. 밥 먹자. 많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희는 식당에 갔습니다. 중국 식당이었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많이요. 밥이 나왔어요. 국도요. 고기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먹었어요. 천천히요. 은혜도 먹었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1주일 후였어요. 저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셋이서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철수 동무가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 동무도요.
영수 동무도요. 4명이 웃었어요. 은혜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가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분대장 동지 덕분이죠. 철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숙소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혜와 수진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화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살겠구나. 이제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아빠. 응. 여기는 밝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밝아. 항상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맨날 이래. 응. 맨날 이래.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은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어요. 저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밥이 있었습니다. 국도요. 반찬들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은혜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걸요. 민혁 동무가 생각났거든요. 북에 남은 사람들도요. 하지만요. 우리는 살았어요. 함께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오후였어요. 철수 동무가 전화했습니다. 분대장 동지.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다 같이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저녁에 만났습니다. 4명이요. 아니, 5명이었어요. 은혜와 수진이도요. 식당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웠어요. 영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여동생 연락 왔어요. 진짜요. 브로커 통해서요. 곧 데리고 온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준호 동무도 말했어요. 이모네도 연락 왔어요. 내년에 올 수 있대요. 철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형도 찾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민혁 동무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 동무가 잔을 들었어요. 민혁 동무 위해서요. 저희는 잔을 들었습니다. 민혁 동무. 함께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마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은혜와 수진이랑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가 잠들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수용소 얘기 안 했죠. 저는 은혜를 봤어요. 힘들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요. 저는 은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버텼어요. 은혜가 웃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죠. 여기서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살아요. 함께요. 저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요. 저는 꿈을 꿨어요. 민혁 동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혁 동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살았잖아요. 저는 울었어요. 미안해요. 민혁 동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잘 사세요. 거기서요. 눈을 떴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쪽 하늘에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이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떠나온 사람들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온 사람들과 살아가면서요. 저는 해를 봤습니다. 환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잘 살겠다고요. 민혁 동무 몹까지요. 북에 남은 사람들 몹까지요. 이 자유를요. 소중히 지키겠다고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저희의 새로운 삶이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살 겁니다.